자, 이제 주제통합의 11강의 가 지문은 롤스가 생각했던 법 적용에 관한 3가지 원칙에 관련된 겁니다. 문단별 소주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죠.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4번째 문단까지 롤스가 생각했던 법률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법 적용 원칙 3가지. 유사한 경우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급 효력을 적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 1문단부터 이제 그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지? 이제 최대한 긴 글은 간단하게 줄이는 거죠. 뭐, 약간의, 추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긴 산문제제 같은 경우 최대한 간단하게 줄여라.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데는 서로 연결해라. 시 같은 경우에는, 운문 같은 경우에는, 또는 상징과 비유가 쓰였을 경우는, 최대한 많은 내용으로 펼쳐라. 이게 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룰스의 견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룰스의 견해라고 한번,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공공규칙의 일관되고 공평한 운용이 법적 체계에서 적용될 경우에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공공규칙이죠. 공공규칙이 일관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게 법책에 적용이 되면 뭐가 된다고? 법의 지배가 달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과정적인 내용으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일단 일관된 거죠. 일관되고, 공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공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 체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법칙 체계에 적용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법의 지배가 사회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롤스가 생각했던 법과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롤스가 생각했던 법과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또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체크할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키워드죠.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키워드로 좀 정리했어요. 핵심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강제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간단한 키워드로 좀 정리하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 제도에 의해 규정된 권리들과 의무의 복합체라고 한 거죠. 권리와 의무의 복합체로 보았다. 첫 번째 문단 끝났네요. 그래서 롤스의 견해와 법과 자유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면 첫 번째 문단은 제대로 잘 읽어낸 겁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요 관련된 개념 내에서만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블록 A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됩니다. 롤스가 생각한 법 적용 원칙 첫 번째죠. 유사한 경우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쓰면 원칙, 롤스가 생각했던 법을 적용할 때의 원칙 첫 번째,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만 알아두면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롤스가 생각했던 그 법과 그 적용에 관한 원칙 첫 번째는 유사한 경우 유사하게 취급. 여기 체크해 놨습니다. 유사한 케이스죠.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취급해라. 이거 다시 반복이 되네요. 얘가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인데.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원칙. 그 이유가 궁금하죠. 왜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하게 취급을 해야 될까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내포할 수 없어요.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내포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결국 유사한 경우를 유사하게 취급하게 되는데, 다만, 네,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 다양한 사건을 법이 모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비슷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네, 비슷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 한계 때문에 유사하게 취급하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내용이 여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예, 요건 생각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문단도, 네,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롤스가 이렇게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네, 제시한 의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좀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한 의도는 법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법률의 의미나 취지가, 그죠? 네, 법률의 의미죠. 그래서 법률에 관련된 그 의미라든가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자의적 해석 가능성 때문에, 바로 뭐가 유사한 경우를 유사하게 취급한다라는 이 내용을 제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관의 자의적 해석, 지 맘대로 해석이지요. 네, 요거는, 네, 좀 안 된다. 그래서, 네, 유사한 경우에는 판례를 찾아와서 유사하게, 네,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죠. 자, 원칙 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이 없다. 해서 요것도, 네, 두 번째 원칙으로 체계화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읽고 나면 이렇게 좀, 네, 타이틀 또는 네이밍을 붙여서 좀 익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 두 번째 원칙의 핵심은 뭡니까? 자, 어떤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간단히 보면 법으로 규정을 해서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처벌의 근거 마련, 이렇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거나 법에 저촉된 행위가 되려면 그 행동은 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행동이라고 써놓을까요? 이 행동은 범죄적 행동이겠죠? 범죄적인 행동은, 네, 법으로 규정해서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법을 제정하고, 네, 공표라고 합니다. 예,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공표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해볼까요? 세 번째 문단에서. 자, 모든 국민들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네, 해서 국민이 법을 있다고 인식을 해야, 또는 인지를 해야, 예, 인식보다는 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네, 법률 용어는 인식보다, 네, 인지를 해야 뭐가 나타난다? 법 효력이 발생이 돼요. 알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네, 국민들이 법을 알아야만 그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도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자, 네 번째 문단은 롤스가 생각했던 법적인 원칙, 소급 적용하지 마라.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서 뭡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예,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네, 세 번째 원칙이라고, 예, 제목을 좀 적을까요? 네,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뿅.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또 법으로 들어가야죠. 법은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죠. 제정되기 이전의 행동.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네, 해서, 네, 처벌할 수 없어요.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 행위에 대해서 처벌까지 할까요? 네, 여기 처벌까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처벌하는 것을, 이거를, 예, 용어로 보면은, 네, 소급 효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지문에서
소급 효력을 얘기하고 있네. 요거는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소급 효력이 바로 법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소급 효력이라고 하는 건데, 법에서는 이 소급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됨이라고 간단히 쓰게 안 된다고. 예, 소급 효력 금지의 원칙이에요. 예, 좀 명칭을 하자면, 자, 만약에 소급 효력을 만약에 인정했다 칩시다. 소급 효력을 인정할 경우, 자, 소급 효력을 예전에 지은 이제 법을 만들기 이전에 그 죄를 모두 다 적용을 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그것을 법 제정의 죄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죠? 네, 어떻게 되느냐? 소급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나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나쁜 행동을 찾아서 소급 효력을 적용하면 세상에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롤스가 생각할 때 소급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다. 누구에게 유리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그래서 피고인, 범죄자가 되는 거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원론적으로는 소급 효력은 적용하면 안 돼요. 소급 효력은 적용하면 안 되는데, 유리한 경우, 즉 범죄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요, 적용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가지문은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